안녕하세요. 오픈소스 프로젝트와 플레이스로 발표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저를 좀 소개하자면 네, 저는 GitHub 아이디가 VT학이고요. 지금 CSON이라는 회사에서 웹 프론트엔드 개발하고 있고, 제 회사 소개를 좀 드리자면, 그래서 이번 달에 만들어진 회사인데, 의료 제약품 관련해가지고 하는 그런 회사고, 제가 여기에서 파운더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좋아하는 기술은 리액트랑 넥스트.js 그리고 타입스크립트를 이용해서 개발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런 예를 해서 전 이해 안 되지만 세미나실 예약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로그인을 한 다음에 시간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예약을 하겠죠. 이 짧은 과정에서 우리는 벌써 여러 개의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사용했어요. 먼저 날짜 선택, 그리고 시간 관리를 위해서 리액트 데이트 슈퍼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쿼리와 메테이션 같은 API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리액트 쿼리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리액트와 웹팩 번들러, 그리고 바벨 트랜스파일러도 사용되었네요. 이렇게 우리는 간단한 홈페이지를 만드는데도 여러 의존성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제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진짜 알아볼게요. 일단 원칙 중에 첫 번째는 공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소스코드가 누구에게나 공개가 되어야 한다는 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자유입니다. 코드를 자유롭게 이용하고 수정하고 배포할 수 있다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자유도는 라이선스가 보장되는 선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라이선스는 많이 보셨을 텐데요. MIT 아파치 2.0 같은 코드에 대한 법적 권리를 명시하는 조건을 가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협업이에요. 커뮤니티 중심의 개발과 기업 문화를 가져야 합니다. 다시 홈페이지로 돌아와서 홈페이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사용된 패키지들은 코드가 공개되어 있고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여기 MIT 라이선스와 오픈 라이선스를 모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홈페이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오픈소스를 이용해서 생산성의 향상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잠깐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네, jQuery는 2006년에 출시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고, 우리는 이걸 이용해서 사용자 블로기를 눌렀을 때 리스트에 사용자 리스트가 출력되는, 사용자 아이템이 출력되는 그런 걸 만들었고요. 여기 메인이 있고, 그 다음에 버튼이 있고요. 리스트가 있어요. 네, 여기서 제가 스크립트를 하나 짰는데요. 사용자 블로그라는 버튼을 누르면 get 요청을 통해서 API를 호출하고 유저스라는 아이디를 가진 리스트에 유저를 출력하는 것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오버나이저님께서 사용자를 지우는 API를 추가해달라고 하시네요. 애니메이션 잠깐만요. 만든 리스트 안에 지우기 버튼을 생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우기 버튼을 클릭하면 API를 호출하는 새로운 코드를 추가했어요. 데이터를 불러오는 코드, 그리고 삭제하는 코드, 그리고 출력하는 코드까지 하나의 스크립트에서 관리되고 있어요. 이것을 리액트로 변경을 해볼게요. 먼저 유저를 담는 스테이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클릭했을 때 API를 호출하는 함수를 추가했어요. 그리고 지우기 버튼을 눌렀을 때 실행된 값을 지우는 API를 추가했어요. 사용자 블록에 로드 함수를 넣고 그 다음에 배열에 있는 데이터를 자바스크립트 어레이 맵을 이용해서 출력했어요. 이렇게 출력을 했을 때
API가 연결했고요. 코드의 길이가 굉장히 줄어든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관심사를 분류할 수 있어요. 이럼으로써 우리는 하나의 코드에서 스크립트에서 관리하는 것을 나눠서 관리하면서 개발자 경험이라고 하는 게 향상이 된 것 같아요. 만약에 리액트가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아니었으면 아직도 저희는 jQuery를 이용해서 좀 어렵게 개발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다음은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기여하면 왜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것은 제가 기여한 프로젝트의 일부인데요. 텍스트가 잘 안 보이는 것 같긴 한데 그 MDN 독스는 번역하는 프로젝트가 많았고 번역하는 파일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컨텐츠 레이어라는 것은 마크다운으로 작성된 것을 자바스크립트에서 객체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라이브러리인데 패키지 의존성 버전 문제로 인해서 콘솔에서 계속 워링이 뜨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것을 해결해서 파일을 올렸고, 버셀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호스팅 서비스인데요. 그리고 넥스트.js도 만들고 있고요. 그 터보레포라는 버셀에서 운영하는 그 모노레포 만드는 엔진이라고 할까요? 그 문서의 일부 문서가 라우팅이 잘못되고 있어서 이것을 해결하고 패키지를 실행했을 때 리액트 워링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피드백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토스에서 만드는 라이브러리를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서스펜시브라는 그 리액트 서스펜스를 관리하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이 홈페이지를 모바일에서 접속했을 때 발생하는 오류 같은 것을 잡아서 해결했고,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문서, 그러니까 ES2케이지랑 프론트엔드 컴포넌트라는 문서에서 사용자 선호 테마가 지원되지 않는, 그리고 지원되더라도 좀 이상하게 지원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나일론 브릭스라는 게 제가 만든 라이브러리를 개발하는 팀인데요. Next.js의 동작 페이지를 기반해서 블로그 테마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거나이저님께서는 우선에 작성된 글을 HTML로 예쁘게 출력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픈소스를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오픈소스는 문서가 잘 정리되어 있어요. 뭐 MDN 웹북스나 게임캠, 그리고 허닝페이스 같은 게 좀 그런 예시인데요. 이런 프로젝트는 개발자들이 좀 나서서 번역을 진행하고 있고, 번역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도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어요. 두 번째는 버그 제보인데요. 이건 저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공개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는 생각보다 버그가 많은데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기 때문에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다가 작동이 안 되거나 뭐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걸 제보하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직접 코드를 작성하는 거예요. 제보된 버그를 수정하거나 아니면 뭐 추가하고 싶은 기능을 제안하고 그것을 본인이 맡아서 개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후원이에요. 개발자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것도 오픈소스 프로젝트 기여의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이것은 제가 한 3일 전에 겪었던 문제 같은데 OTP 인풋 라이브러리를 사용했는데 6자리 입력을 할 수 있잖아요. 그때 복사 무쌍키를 하면 6자리가 아니어도 모든 텍스트가 넣어지는 오류가 있었어요. 이 프로젝트가 라직스 UI의 프리미티브라는 건데 스타가 17,000개 넘게 찍혀있는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오류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보해서 다른 분이 올린 지 10분 만에 자기가 고치겠다라고 댓글을 다져가지고 이걸 고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픈소스의 프로젝트에 기여했을 때 이점이 뭐냐는 거죠. 성장이라는 단어는 제가 가장 싫어하는데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코드베이스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하는 개발자들이 모여서 만든 프로젝트일수록 코드 퀄리티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것을 보고 해석해서 그대로 따라해서 만드는 것도 저는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고 느꼈고, 그 다음에 특히
진로를 설계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커리어인데요. 뭐 토스나 버셀 같은 구글 같은 많은 IT 기업에서 오픈소스 개발 경험을 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같은 신입들은 어디서 경력을 썰 수가 없는데 이런 오픈소스에 기여하는 것도 경력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왼쪽은 버셀의 채용 공고인데요. 넥스트.js 오픈소스 프로젝트 아니면 이와 관련된 프로젝트가 있을 때 보너스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오른쪽에 있는 영상은 토스 프론트엔드 챕터의 모닥불이라는 좀 주기적으로 발행되는 영상인데 거기에 오른쪽에 계신 분이 서스펜시브라는 리액트 라이브러리를 만드신 분인데 이걸 만들어서 토스에 합류하셨다고 합니다. 네, 세 번째는 경제적 자유를 잘 하면 얻을 수도 있다는 것 같아요. 러스트 기반의 트랜스파일러인 SWC라는 게 스피디 웹 컴파일러라는 건데 이거를 한국 개발자가 만든 건데요. 버셀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프론트엔드 생태계에서 SWC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대학을 다니다가 이걸 만드셔서 버셀에 채용 당하시고 지금 대학을 자퇴하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파이어베이스의 대체제로 개발됐던 스파베이스는 스파베이스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현재 돈을 벌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제가 메인으로 좀 말하고 싶은 게 오더플레이스라는 겁니다. 여기에 아기가 있어요. 선글라스를 끼고 보니까 여행을 간 것 같아요. 네, 일본 도쿄에 놀러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대표님인 민경씨가 갑자기 전화로 일하라고 해요. 그때 저의 고민이 좀 시작이 된 거죠. 다른 도시에서 일하기 좋은 장소가 어디일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됐어요. 오더플레이스는 4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장소에 대한 데이터를 작성하는 거예요. 오른쪽은 성수에 있는 에어드롭 커피라는 곳인데요. 여기를 제가 한 3번 정도 방문을 하니까 사람 많지만 일하기 되게 좋고 냄새가 좋아요. 그래서 이 장소를 오더플레이스에 등록을 하고 싶어요. 그럼 왼쪽처럼 JSON 형태로 어떤 장소인지 그리고 주소는 어디인지 그리고 뭐 위치는 어디인지 이런 정보를 작성을 합니다. 두 번째는 오더플레이스 GitHub 주장소에 PR을 생성해요. 이런 느낌이 되겠죠. 서울의 에어드롭커피 이런 식으로 PR을 등록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코파일럿하고 제미나이가 있지만 이 서울이라는 장소에 대한 메인테이너에게 리뷰가 할당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아무튼 에어드롭 커피는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에 있는 메인테이너에게 할당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메인테이너가 해당 공간을 방문을 합니다. 가서 좀 작업을 해보니까 좀 좋은 것 같아요. 일하기 좋은 것 같아요. 냄새도 좋대요. 그러면 해당 공간을 추가해달라는 PR을 경합합니다. 그러면 웹사이트에 그 공간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이 오른쪽이 제가 좀 이상하고 있는 그런 디자인인데 웹사이트에 반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도에 공간이 나타나기 때문에 해외나 어디 여행을 가더라도 일하기 좋은 공간을 찾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좋은 공간에 대한 기여, 그러니까 본인이 카페에 나가서 일을 하신다고 했을 때 뭔가 일하기 좋은 공간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기여를 받고 싶어요. 두 번째는 메인테너를 좀 구하고 싶어요. 모든 공간을 제가 갈 수 없으니까 서울이나 본인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대해서 메인테너를 구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후원입니다. 저를 기분 좋게 만들어주세요. 근데 제가 이 후원을 받아서 제가 수익하는 게 아니고 후드티 같은 걸 좀 만들고 싶거든요.
메인 멤버들끼리 소더 트레이스로 바뀌는 그런 쿠키나 굿즈 같은 걸 만들어서 좀 기여를 많이 하게 만들고 싶어요.